운행호입니다. 작년 언젠가 제가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집에 대한 추억에 젖어서 마당이 저를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었었는지에 대해서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길을 가다가 낮은 담장 너머에 마당에 있는 집을 보면 관심 있게 넘겨다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꽃나무를 잘 가꾼 집이나 잔디를 잘 관리한 집을 발견하면 멋진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으로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당을 그 정도로 잘 가꾼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게으르게 관리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당에 나가서 정성을 쏟아야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꽃이 피고 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때가 되면 하루라도 마당에서 눈을 떼었다가는 순식간에 정글로 변해버립니다. 제가 워낙 게을러서 마당을 잘 살피지 못한 경험 때문에 잘 가꿔진 마당을 보면 마당 주인에 대해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본 순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가꾸느라 엄청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마당의 모습이라서 더 존경스럽고 급기야 이걸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나무가 둘러싼 하얀 나무 울타리문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온화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의 잔디는 녹색으로 빛나고 그 플레움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햇빛을 등져 생긴 그림자가 선명해서 사물을 더 화사하게 빛나게 합니다. 이 하얀 꽃들은 빛이 투과되는 부분과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 생겨서 복잡한 명도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림 전체에서 가장 밝은 부분으로 자리 잡아서 화려하게 빛납니다. 빛을 등진 쪽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비중이 큰 그늘의 명도 차이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세심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늘 속에서 색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명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무는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 속에 또 풀이 있습니다. 햇빛을 받은 잔디는 녹색을 넘어 노란색으로 빛나고 빛을 등진 흰색 나무문도 어둡게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선명하고 어두워 보이게 됩니다. 그림자는 정확하게 빛의 반대편으로 드리워지는 거라서 방향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언급하게 되는 내용이지만 반사광은 주변의 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직사광선이 닿은 곳은 다른 빛들이 제압을 당하게 되지만 직사광선이 닿지 못한 곳은 주변에 반사광이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반사광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들의 영향을 미치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폭이 넉넉합니다. 색에 대해서 모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밝은 쪽보다는 그늘 쪽 부분에서 먼저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전체의 명도와 색상의 배치가 자리를 잡고 나면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표현을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전면에 작은 묘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부터의 과정에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멀리 있는 큰 나무와 건물은 시각적으로 뿌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공간감에 도움이 됩니다. 뿌옇게 만드는 요령은 명도의 차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공기원근법이라고 부르는데 앞에 있는 사물은 명도의 대비를 강하게 만들고 멀리 있는 것은 대비를 약하게 만들면 대비의 정도에 따라서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 공기원근법을 즐기는 화가들은 실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대비를 강조해서 공간이 더 깊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그림은 대부분 꽃과 나무, 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울타리 문과 아치는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인공물과 자연물을 동시에 그림에 담을 때 고민해야 할 것은 이질감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과 나무들의 분위기와 호흡에 같이 동조하는 인공물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물들의 색상에 변화를 주는 만큼 나무문에도 색의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경계선도 너무 반듯하게 잘리지 않도록 변화를 주면 주변과 동화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물도 너무 차갑고 딱딱하게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저의 해석을 많이 포함해서 그리는 편입니다. 꽃과 나무에 둘러싸인 울타리문이나 아치는 더욱 자연물에 동화되도록 신경을 씁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유난히 그림 안에서 이질감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은 전체가 자질구레한 구성물들로 꽉 차 있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오일 파스텔은 끝이 뭉툭해서 원하는 모양의 터치를 남기려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신경을 곤두세워도 꽃 모양 하나하나의 모양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정확히 그려내는 건 무리입니다. 묶음별로 적절한 느낌이 들도록 터치의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낱개의 모양보다는 그림 전체의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과정들은 터치의 크기들이 더 작아집니다. 오일 파스텔의 각진 부분들을 이용해서 마치 점을 찍듯이 표현합니다. 각각의 면적마다 현재 상태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 면적이 너무 밝다고 해서 면적 전체를 어두운 색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색점을 첨가해서 해당 면적의 변하는 정도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면적에서 색을 변화시켜야 한다면 전부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색점을 첨가해서 평균색이 변화하는 걸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과정에서의 처리는 한 부분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색면을 조금씩 보강하는 형식의 처리가 많아집니다. 그만큼 색을 바꿔서 칠해야 하는 횟수도 많아서 손이 아주 분주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